(6.25) 전쟁 당시 한국 해군의 첫 승리인 대한해협 해전.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었다. 제대로 된 전투함 한 척 없던 상황에서 해군 장병의 월급과 장교 부인들의 삭바느질로 기금을 모아 미 해군의 퇴역 함정을 인수한 지 2달 만에 쌓은 전공이었다. 6.25 전쟁은 남과 북이 서로 외국의 무기로 싸운 전쟁이었다. 정전 이후 군사 경쟁은 곧 누가 더 튼튼한 방위 산업을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불모지에서 시작한 방위 산업. 제대로 된 무기도 기술도 없던 나라의 도전은 무모하게만 보였다.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기적을 이뤘다. 낡은 무기를 지원받는 나라에서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진행을 맡게 된 람경입니다. 지난 세기 한국은 지구촌에서 기적적인 국가로 인식돼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된 신생 독립국가에서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서 다른 국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발전해온 대한민국. 그 발전의 원동력은요, 방위산업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매주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와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네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위산업학회장 최우석입니다. 다음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최성빈 박사도 나오셨습니다. 국방연구원의 최성빈입니다. 퍼스텍의 전용우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퍼스텍 대표이사 전용우입니다.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의 서우덕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서우덕입니다. 예, 방위산업을 둘러싸고 학회에서 연구기관 그리고 현장에서 기업들 또 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전문가들 모시고 오늘 이야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위산업 하면은 또 모르시는 분도 없지만은 또 이 종사자가 아니면 잘 알기가 굉장히 드문 또 직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위산업에 대한 개념을 시청자께 먼저 좀 이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나 장비를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은 전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는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이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산을 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뭐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한 그게 산업이 이제 방위산업인데, 방위산업은 뭐 특정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기계, 전기, 전자, 심지어는 최근에 그 뭐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은 하나의 복합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념 정의를 좀 해주셨다고 한다면요. 전 대표님 또 현장에서는 또 방위산업 개념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좋은 제품을 제때 만들어서 군의 전력 증강에 기여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또 이것을 저는 요즘 이제 이 방산의 정의를 갖다가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한마디로 말하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또 그것도 요즘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가 다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또 국익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이 또 민간에 이전돼 가지고 하나의 시너지를 올려 가지고 국가적인 하나의 그 산업 기술을 더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정의를 좀 폭넓게 좀 갖고 싶습니다. 예. 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경제적 개념의 확대된 개념으로 또 말씀을 좀 주셨는데 혹시 최 박사님 더 덧붙일 내용 있을까요? 세계 각국을 보면은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안보 산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은 항공, 우주, 핵, 에너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방위 산업이 들어가는데 이 산업들은 국가의 초석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타이틀 마냥 첨단 국가의 초석이 바로 방위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범주를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왜 국민 배우, 뭐 국민 가수 이렇듯이 사실 방위 산업도 국민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국민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하나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그만큼 이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첨단 국가를 가기 위한 초석으로도 이제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위 산업에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면요, 뭐 무기 산업이다, 군수 산업이다, 혹은 전쟁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방위 산업이라는 얘기를 좀 쓰게 됐다고 지금 자료에 좀 나와 있는데요. 대표님, 아니 박사님 그렇게 봤었을 때 이 군수 산업과 이 방위 산업이 기본적으로 같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목적이나 범위 차원에서 좀 약간 다를까요? 원래 이제 최초에 그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그 군수 산업이라고 그렇게 쓰여졌고, 그것이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그 군수의 그 범위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방위라는 개념이 또 도입이 되고, 그래서 전쟁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그 산업의 개념도 이제 방위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변화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군수 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방위 산업이라는 용어가 더 그 광범위하게 쓰여진 것 같고, 그다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1970년도에 이제 방위 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제 방위 산업이라는 그런 개념이 통용되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군수 산업이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을 그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데 좀 알리기 싫어서 그냥 좀 그 위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군수 산업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몇 년간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 양성화되면서 방위 산업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군수라는 것은 무기 체계하고 일반 물자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서 그냥 그 말만 보면은 뭐 더 넓은 개념처럼 보이는데, 사실 방위라는 개념은 또 군사력뿐만 아니고 뭐 다른 그 경제력, 외교력까지 통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군수 방위라는 개념을 보면은 방위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근데 그걸 또 뒤에 산업을 붙여서 군수 산업, 방위 산업으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는 이제 뭐 일반 물자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범주인데, 또 방위 산업은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업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얼핏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서 박사님의 이제 개념을 비교해 보니까요. 이제 방위 산업의 이제 범위라고 하는 것이 또 궁금해지고요.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방위 산업의 생산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범위를 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회장님, 이 방위 산업은 주로 어떤 것들을 생산하는 것인가요? 이 방위 산업이 뭘 생산하느냐? 우선 뭐 소총이라든지 기관총과 같은 그런 기본 총기류, 그다음에 뭐 자주포 같은 뭐 그런 포,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미사일이 있는데 그런 뭐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뭐 항공기, 훈련기, 또 뭐 함정, 또 잠수함 뭐 이런 것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무기 체계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생산을 하고, 또 사실 거기에 포함이 안 된 장병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뭐 군복이라든지 군화, 또 뭐 방탄복 이런 것들은 뭐 옛날에는 이제 비무기 체계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다가 근래에는 전력 지원 체계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방위 사업 그야말로 이제 우리 국방의 내용과 형식을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일에 이제 그 종사하는 이제 인원 또 이제 기관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 이제 방위 산업의 대표적인 국가 기관으로 이제 방사청이 있는데요. 최 박사님, 이거 방사청 이외에 이 방위 사업에 관련된 기관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위사업청, 정부 조직으로는 이제 방위사업청이 한 1,600여 명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이 정책 사항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각종 앞서 얘기한 방산품의 사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크게 있고, 또 한편으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약 행위를 하는 계약관리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1,6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정부 출연 기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 한 2,50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종 무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품질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에 방위산업품에 대한 품질 관리 보증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방산 기술에 대해서 기획 관리를 하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출연기관 측면에서는 크게 이 세 기관을 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도 국방부, 또 각군, 합참, 또 저희가 속해 있는 연구소도 직간접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사 인력 위에도 실질적으로는 방사, 지금 전용호 대표께서도 나와 계시지만서도 방산업체들이 한 90여 개 방산업체들이 한 3만 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합하면은 한 4만여 명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많은 기관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반증해 보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나오신 이제 패널께서 방위산업 이래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 한 마디씩을 이제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바로 이제 최 박사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죠.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또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 또는 유사 국가들도 그 특성에 맞게 방위산업을 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고유의 특성에 맞는 국가 환경에 따라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특히 전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또 휴전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망각을 일부 하고 있는데, 이 휴전 상태의 우리의 환경을 봤을 때 방위산업은 필수적으로 유지할 분야인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방위산업 능력은 진짜 줄이고 해서 필수 산업만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방위산업 자체적으로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반도의 안보 환경상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서호덕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위산업은 한마디로 그 국가의 그 방위를 자기 손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 자기 손으로 구비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방위산업이. 그래서 만약에 이 방위산업이 없으면은 남의 이 손에 의지해서 국가를 방위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방위산업을 일으킬 때 이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이 왜 그때 한창 그 월남이 막 그 패망해가고 하는 그런 그 상태였는데, 미국이 왜 일본은 그렇게 강하게 그 붙들고 있으면서 베트남은 그렇게 버리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본의 그 방위 산업을 보아라. 얼마나 그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뭐 항공모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공업 기반을 튼튼하게 잡아놓은 국가이고, 만약에 그런 국가가 소련에 그 당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미국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을 구비한 나라는 뭐 지켜주지만은 그렇지 못한 나라는 그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방위 산업이 없으면은 자기 손으로 자기 국가를 방하겠다 하는 그런 그 의지의 그 표현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국력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 대표님 좀 간단하게요. 예. 방위산업 이래서 중요하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그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시장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무기를 독자적으로 사실 개발해야 또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해외 수출의 제한 조건이 많습니다. 뭐 익스포트 라이센스를 받는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WTO 체제에서 기업에 정부에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수의 경쟁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보잉이나 예를 들어서 로키드나 다른 선진국을 보면은 이게 방산에 지원해서 그 민수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갖고 있는 기술이 또 산업적으로 파급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시장이고 또 기술의 파급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방위산업 국가적인 산업으로서 육성을 하고 또 키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세 분이 아주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히 유지해야 되는 산업이 방위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방위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께서 한국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어서 저도 이제 많이 들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방위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국민들에게 방위 산업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져 왔다. 첨단 무기 무용과 사진을 전시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위 사업체 체험 행사도 진행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UCC 공모전을 열고 어린이들에게 무기 속 과학 원리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그렇다면 방위 산업은 국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을까? 제작진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방위 산업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전혀? 네. 뭐 알긴 알겠지만 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국방을 지키고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하여튼 뭐 군수 산업 그런 거. 상대 지장이 없는데요? 우리 이런 일반 시민들은 서민들은. 대체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방위 산업은 어떤 이미지일까? 뉴스에서 나오는 거 말고도 숨기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고토동 놈들 참말라. 또 뭐 신발 막 옷 같은 것도 막 그냥 뭐 물새는 신발 산다 주고 뭐 고아텍스라고 말이 고아텍스지 그냥 엉터리 그냥 갖다 주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목숨 그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국민 세금도 완전히 혈세를 낭비한 거고 그리고 저런 무기가 생산됐다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방위 산업에 관한 국민 여론 들어봤습니다. 우선 방위 산업에 대한 잘 모른다는 대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개인이 직접 군수품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또 국가가 독점적으로 소비하는 사업인인 만큼 이 일반 국민이 방위 산업을 알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대표님,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이 정말 이 방위 산업을 몰라도 되는 걸까요? 무기 뭐 하나하나에 대한 뭐 기술적인 거나 또 구체적인 뭐 이름까지는 뭐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의 국가를 방어하는 그런 모든 이 무기 체계 또 이것이 또 필요하다는 거, 또 이것이 산업으로서 하나의 또 이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민이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해서 이제 알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왜 알아야 되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를 조금 이제 우리 전문가께서 이제 의견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최 회장님, 왜 알아야 되죠? 또 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까도 안보 산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국가 안보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뭐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노력이 그동안 좀 소홀히 이렇게 취급되어 왔지 않나. 물론 그 내용상의 보안 또는 비밀에 관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홍보를 하게 됐는데 아마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데도 비리 산업인 거는 또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잘못 전달이 돼 있다.
방위산업의 실상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다 하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건데 오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면은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더 많이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홍보의 또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최 박사님 이제 여론조사 뭐 또 구체적으로 또 지금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발표도 하셨는데요. 한번 좀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시죠. 뭐 이게 그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서도 저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40여 년 동안 방위 산업을 추진해 왔는데 정부가 과연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정확히 한 20% 정도만 좀 알고 있다. 나머지 한 80%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해 볼 때 20%도 굉장히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잠깐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한 4만여 명, 또 거기에 간접적으로 다 합해 10만여 명 수준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20%인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국방에 관여되는 분들도 방위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 즉 국방에 직접 관여하는 분들도 방위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쩌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방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비리랑 연계가 되고요.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방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항상 상위권으로 방산 비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 앞에서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모두 네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위 산업이 이처럼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서우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연구개발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 안 해봤던 것을 새로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개발이라는 작업이고 연구라는 작업인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뭐 결함이 없을 수 없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은 뭐 조금의 부실 또는 뭐 결함 이런 것 또 뭐 큰 결함도 있고 작은 결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리가 아니고 좀 결함이나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그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하느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방위 산업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제품은 국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뭐 다 그 기업에서 이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대중에게 공급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부실하거나 뭐 결함이 생기면은 그거는 뭐 회사가 그냥 책임지고 그 국민들이 안 사면 소비자들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무기 산업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고 국가가 운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의 그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뭐 다른 분야의 기술 발전 이런 데에 대해서 보다는 어떤 결함이나 이런 게 났을 때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조그마한 결함이라도 그냥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서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방산이 갖고 있는 이제 특수성 때문에 물론 결함과 비리에 있어서 명확하게 찾고 또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 좀 찾아가야 되겠지만은 이 방산업이 갖고 있는 또 특수성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대표님 이런 부분 말고도 혹시 다른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앞에 우리 서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우리가 인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량이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그 국방에 대해서는 계속 무기라는 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개량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 연속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파치 헬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F-16 또 지금 현재 또 미국을 보면 요즘 뭐 신문지사에 나온 것 같이 F-35다 또 얼마 전에 미국의 그 V-20이라고 오스프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몇십조 투자해도 계속 떨어지고 또 이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도 그게 10년간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전력 배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물론 불량이 나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개발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 보완하고 발전하고 진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또 그래야 또 세계적인 명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이제 우리가 국민들도 그렇고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 꼭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론 뭐 요즘 말하는 부조리다, 비리다 사실 있어서는 안 되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 같으면은 이걸 좀 근원적으로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원가다. 뭐 그러면은 이 커머셜, 이 민수 부분에 계약하는 거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0년 확정 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뭐 이 계산 계약이라고 또 인정, 모든 발생되는 경비를 인정하다 보니까 네. 그게 요즘 말하는 뻥튀기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뭐 그런 계약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또 예를 들자면 요즘 뭐 정말 영시업체 또 능력이 안 되는 업체한테 뭐 정비를 맡긴다 이런 것도 좀 기술의 레벨을 따져서 한다든지 좀 너무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좀 크게 생각하고 또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보는데 그런 걸 좀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대표님도 같이 부정적인 인식이 방산의 비리라고 하는 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말씀 주셨지만은 또 대안도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처음부터의 방지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 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인식의 문제는 93년도에 사실 율곡 비리라고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그러니까 방산을 시작하고 한 20년 만에 이제 그런 감사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어떤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되면서 방위산업 하면은 뭐 무슨 비리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 당시에도 사실은 뭐 무슨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데 관련된 그런 뭐 도입에 관련된 비리였지 우리 뭐 방위산업체가 직접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뭐 거의 있질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미 한 20년 정도를 방산을 했으면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의 어떤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이런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한 이런 부분은 전혀 거론이 안 되고 일부의 이제 권력형 비리가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방산하면 비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얘기가 되겠지만 이 실상을 좀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 정확하게 알리는 작업들이 또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한 300-400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그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제라도 문제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부각되나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내 자식, 내 형제들이 군에 가서 쓸 무기이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잘못되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국방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완벽한 장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는 약간의 비리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간혹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방위산업보다는 어떤 부품 조달에 대한 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서 드리고 박사님께서. 싶은데요. 이게 이제 방산업체나 공급하는 자들만의 문제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따지고 보면은 이제 정부도 책임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유혹받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그 국가가 이제 무기 개발에 필요해서 이제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예산을 짜게 줍니다, 사실은.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10억을 다 안 줍니다. 뭐 8억 이렇게 이제 주고 개발을 하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손해보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개발 단계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뭐 양산 가서 양산 물량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좀 회복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제 그 논리를 갖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발 단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손실 충당을 해가면서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양산 단계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 앞 단계에서 본 손실을 회복해 주느냐?
절대로 안 해줍니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인 그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그런 거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요즘 말하는 원가 부풀리기, 위조한 이런 부분이 보면 방산 비례에서 나오는 것은 대체로 요 원가하고 그 시험 요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국가도 개발이나 생산을 할 때 거기에 알맞는 적당한 개발비와 비용을 주고 만들어내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 부족하다고 이리저리 다 깎아놓고 또 물건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다 만들어내라, 이런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핍절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분 모두 이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각각의 그 문제를 어떤 오명이 됐든 아니면 근본적인 비리가 됐든 간에 좀 척결하자라는 의견을 지금 주시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이 방산 업체와 또 이 정부 간에 있어서의 이 원가 이 계약 방법이라든가 또 개발 단계와 양산 단계에 있어서의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갑니다만은 그 관계에 있어서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비리를 양산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 박사님 어떤 아이디어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체제가 200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방위사업 특별조치법이 방위사업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전에는 뭐였냐면 보호 육성 차원에서 발생된 비용을 보상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방산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되고 방위사업청이 신설되면서 이제 자율경쟁 요인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경쟁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면 출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원가를 보상 못 받는 이런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또 일부 불협화음도 생기고 이런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건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업무를 지금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래서 국방부 각군 또 직접 사용자도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이 일을 풀어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를, 그래서 좀 국방 차원에서 한목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당 이제 주체의 방사청뿐만 아니라 이제 거버넌스 차원에 있어서의 다양한 행위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요. 서 박사님 어떤 부분 좀 있을까요? 조금 전에 최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방위사업청이 개청하면서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조된 부분이 투명성입니다. 근데 투명성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됐다. 이게 지금 투명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은 서로 이렇게 밸런스가 유지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이 너무 강조가 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그것이 투명성을 대래 이제 이렇게 손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는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투명성이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썩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같은 군, 예를 들면 해군이면 해군끼리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면은 또 이렇게 썩을 우려성이 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육군 사업을 해군이 담당하게 하고 공군 사업을 또 육군이 담당하게 하는 이런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분야에 대한 속성도 잘 파악을 못 하죠. 이러니까 미스테이크가 많이 나타나고 부실한 그럴 우려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투명성을 손상시키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율성과 투명성이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성을 돌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책임성 문제는 또 나중에 논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책임성도 좀 더 부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그 첫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위산업과 국민 여론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 무기인 K-시리즈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K-21 이 복합 소총이라든가 또 K-21 보병 차량 등에 대한 성능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서 박사님, 모든 국가가 이 국산 무기로 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계를 거쳐 나오나요? 우리나라 경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이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방위 산업을 처음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군 장비를 모방해서 개발하는, 그러니까 설계 기술 능력도 없었으니까 이제 장비 갖다 놓고 그걸 치수를 재해 가지고 역설계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대로 본따서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도 들어서서는 이제 우리만의 기술력으로는 현대화된 장비를 만들 수 없으면 아무리 이제 모방 개발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도입 생산을 선진국의 무기 체계를 뭐 설계 과정은 거치지 않지만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해서 장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병행해서 한 것이 뭐냐면은 모방 개발에서 이제 선진국의 무기를 보고 개량 개발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무기를 그대로 갖다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 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나온 이제 장비들이 이제 K, 우리나라 코리아 그러니까 K라는 영문 명칭을 원래의 장비에 붙여서 예를 들어 KF-16이라든가 F-16을 우리가 기술 도입 생산해서 또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K자를 붙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선진 무기 개량 개발형이라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단계 1990년대 들어서는 이제 좀 첨단 무기, 고도 정밀 무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해 보자 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K9 자주포라든가 또는 K200 장갑차 같은 그런 그야말로 우리가 개발한 물론 모양이나 형태는 선진국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고유한 순수한 기술로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나온 무기 체계들이 청상어라든가 현무라든가 천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고유의 명칭들이 이제 붙여지게 되는 그런 단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그야말로 세계 수준의 무기도 독자 개발하는 그런 시도를 각 분야에서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K2 전차. 물론 파워팩 때문에 한 2년 동안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주 세계 수준의 어디 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성공적으로 일단 개발을 한 결과가 되고요. 또 K-11 복합소총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은 그러나 실증적으로 그것이 최고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런 상태고, 수리온, 홍상어, 신궁 여러 가지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장비들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처음에 모방 개발 단계부터 그다음에 선진국의 것을 우리 한국형으로 개량하는 그런 단계. 그다음에 이제 현대 나온 최신의 장비를 우리 손으로 독자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는 2단계까지, 물론 전 분야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부분적으로 그런 분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예. 서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K-시리즈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왕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전 대표님, 지금 현재 우리 K-시리즈 어느 수준까지 어떤 상품이 좀 많이 나와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0여 가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첨단 전투기라든지 F-35 또는 고고도 정찰기 또는 핵 잠수함, 항공 이런 전략적인 무기를 빼놓고는
뭐 앞에서 우리 서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K1 전차라든지 또 K2 또 K9 자주포 또 K21 장갑차 뭐 소총 또 홍상어 청상어 뭐 또 지금 뭐 항공기 KUH 수련 헬기 캡16 뭐 전체가 다 막내에서 정말 그 전략적인 무기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좀 국산 무기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방산의 이제 국산 무기 개발 수준이 이제 이 정도로 맞다라고 하는 것들 두 분께 이제 지금 들어서 알겠는데요. 최 박사님, 이게 이 국제적인 수준에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와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매년 저희 추전 기관 중에 국방 기술 품질원이라는 데가 아까 설명드린 추전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무기 체계 수준이 얼마인가 이런 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 수준과 더불어서 그랬을 때 저희가 한 80점, 선진국 대비 80점이다 해가지고 한 10등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량적으로 표현한 거고 아까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육해공군 필수 장비는 국산화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전투기, 무인기 일부, 또 위성체, 또 일부 이 탐지 장비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전해야 될 분야인데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도 국가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미래부에서는 매년 측정을 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세계 8위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근데 올해 최근에 발표한 거는 7위까지 올라갔는데 국가과학기술이 국방과학기술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과학기술도 앞으로 7위까지는 세계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목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민군 혁신 기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주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제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K-시리즈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성능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국민 일반인들이 모르는 개발 단계에서 혹시 어려움이나 문제점 혹시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서 박사께서 방산 40년을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 모방 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생겼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첨단 무기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예산이 충분치 못하고 기간도 짧게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산 문제도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제대로 다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좀 줄면서 국민들의 걱정도 좀 덜 끼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전 대표님께 여쭙겠는데요.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일반 제조업과 이 방산업체가 분명히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차이 어떻게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어떤 부분입니까? 글쎄 뭐 특별히 정의는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은 우선 이제 품질 면에서는 뭐 제가 옛날에 배운 바로는 퀄리티를 놓고 보면은 제일 낮은 게 이제 오토모빌 퀄리티, 그 다음에 건 퀄리티, 건이라는 게 소총, 그 다음에 에어크래프트 퀄리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가다 고장이 나면 서면은 또 고치면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기 같은 경우는 적재서 써야 될 때 못 쓰면은 이 생명하고 직결되고 또 항공기 같은 경우는 날아가다가 또 서면은 엄청난 그 데미지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반 산업과 이 방위 산업에 좀 차이가 있다. 또 생산 단위도 놓고 보면은 이게 이 일반 산업은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런 이제 되겠지만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게 국가를 상대로 하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생산량이 그렇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또 수요의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또 어느 정도 원가가 비싸고 국가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 뭐 이런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장이라든지 생산 가동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이게 계속적인 그 물량이 창출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모든 게 그 군의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소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렇게 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가까운 일본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계속 기술이 발전하도록 만드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단순한 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수요를 계속 창출해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워크로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좀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나 국가에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각기 나름대로 제조업이나 또 방산도 각기 어려움은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 대표께서 얘기한 부분을 보게 되면 또 방산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더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 박사님, 우리 이게 이런 그 국산에서 이제 무기 개발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K 시리즈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요, 전문적인 거라 국민들은 잘 몰라도 되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할까요? 저희들이 그 세계 10대 국내 개발 10대 명품 무기 체계라는 게 발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0대 명품 무기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 명품입니다. 잘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발표 시기가 좀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흑표 K2 전차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K21 장갑차도 되어 있고, K21 복합소총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완성돼서 그 개발이 다 끝나서 생산돼서 야전에 배치된 상태에서 이제 이게 개발됐다, 이 명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은 좋을 뻔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직 그 개발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개발되면은 이런 성능을 갖고 나오는 그 정말 좋은 무기 체계다. 그 성능 자체는 이제 맞는 말인데, 그런데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시험 평가 과정이 남았단 말이죠. 그 시험 평가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결함이 발견돼서 이제 늦춰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되버리는데, 그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거 저기 뭐 세계 최고라 그러고 명품이라 그러더니 저런 결함이 있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아니라 그랬다가 결함이 나타났을 때 받는 그 충격과 데미지하고, 기대 수준을 엄청나게 높여놓고 결함이 나타났을 때 받는 그 어떤 배신감과 그 충격이라는 게 크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이 그 부정적인 인식 이런 데 그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일반 국민들은 그 개발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은 분명히 거쳐야 될 그 단계와 기간과 비용이 다 그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정부 쪽에도 그렇고 조금은 업체도 그렇고 서두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진중하게 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일반 그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런 그 무기 개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좀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좀 힘을 얻어서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K 시리즈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K 시리즈가 국민의 어떤 그런 성원 속에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첫 시간 마무리 발언 겸해서 듣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우선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연구원들이 이제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그 개발관이나 또는 시험관, 운영관에 발생되는 어떤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왜 그러냐면 그 결함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이 뭐 잠수함이라든지 훈련기라든지 전투기와 같은 최첨단 우리가 생산한 장비들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거를 다 반증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성균 박사께서. 한마디로 그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또 유럽 국가도 그 국가 특성에 맞게 방위 사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쭉 가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상승 기류가 좀 위축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방산 비리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달 비리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방산 비리로 비춰지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특히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는 거는 투자도 많이 들지만은 기간이 한 10년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간 동안에 개발하고 하는 과정을 일관성 있게 지켜봐 줘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런 비리 문제가 나오면 좀 축소되고 주저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국방 전 조직이 협조해서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전용우 대표께서. 작금에 여러 가지 비리 문제 나와서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반 K 시리즈 부분은 정말 그 국민의 인식이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거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히 그 짧은 기간에 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충분한 테스트 없이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마이너한 그런 문제가 또 계속 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명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도 또 따라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또 인식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방위 산업이 보는 그 국민들 또 정부의 시각이 어떤 관리의 대상이 아니고 제가 육성의 대상 또 어떻게 하면은 키워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이냐. 미국의 보잉이다, 로키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그 세계 4대 무기 수입국가지만은 세계적인 기업이라고는 겨우 한두 개, 그것도 중간 이후에 들어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런 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M&A를 하고 더 파이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좀 산업으로서 정말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서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좀 더 크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우덕 박사께서. 예, 일단 업체 입장에서는 그 기술력 향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서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최대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러한 그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국민들께서는 그런 것을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에 사랑한다는 단어는 서로를 잘 안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책임지는 방위산업도 국민들의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 애정은 방위산업을 이해하는 만큼 가능할 것입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은 바로 그런 이해를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 중에 예산과 돈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돈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